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아이들이 중이염에 많이 걸려서 내원한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이 중이염에 특히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중이염은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잘 걸리는 보통 서너 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 80~90%는 한두 번씩은 경험하는 질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80~90%는 굉장히 퍼센티로 높은 퍼센티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중이염 잘 걸리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코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귀 인두관이라는 부분이 좀 짧고 그다음에 평평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쉽게 유입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귀 인두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개폐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개폐 부분을 담당하는 연골이나 근육 부분이 아직은 미발달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기능에 저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데노이드라는 그 면역을 관계하는 조직이 있는데, 유소화에는 이런 면역에 관계돼 가지고 좀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많이 비대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귀 인두관을 바로 가까이에 아데노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관부를 기능을 저해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만 7세까지는 어른에 비해 가지고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데, 감기라든지 혹은 코 속에 염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염증 질환이 중이 쪽으로 침입을 잘 해서, 그래서 중이염이 잘 걸리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소아만성 중이염 치료에 한방치료가 유용한 이유가 있나요? 급성 중이염은 보통 감기로 인한 2차 감염 질환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서 생기는 급성 중이염도 있긴 하지만은 감기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 감기 걸리게 되면 콧물이 많아지게 되고, 이 콧물이 이관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서 중이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적절한 감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중이염도 쉽게 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중이염이 문제인 거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중이염을 자주 앓게 되다 보면 이관이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찬바람만 불면 혹은 감기를 너무 자주 걸려가지고 중이염이 자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귀에 물이 차고 고막이 부으면서 잘 가라앉지 않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항생제 복용해서 1~2주 지나면은 증상이 좀 가라앉은 듯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항생제를 처방하면 좀 괜찮다가 다시 이게 자주 반복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어머님들이 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해 되게 걱정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약을 아무리 써도 가라앉질 않고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이라는 것은 고막 안에 튜브를 꽂아가지고 고막 안에 고여있는 물을 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물을 빼내는 데는 이 수술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이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만성 중이염이 걸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을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관이라고 하는, 코에서 귀와 연결되는 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히 생각하면 튜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쪽은 고막으로 막혀있고 한쪽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개폐되는 조직인데, 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 이 비염이나 축농증에 의해 가지고, 그런 비염이나 축농증에 의한 콧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붓는다든지 해서 이 개폐되는 조직이 닫혀버리게 되면 이 이관 자체는 완전히 닫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이 빠지질 않게 되고 불이 자꾸 오면서 고막이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는 이 개폐되는 조직이 잘 열리게끔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약을 써서 비염이나 축농증을
치료해서 콧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부어있는 조직이 가라앉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잘 닫혀있던 개폐부 조직도 잘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중이염에 꼭 수술이 아니어도 비염과 축농증을 끼고 있는 경우에 태반이 끼고 있는 경우에는 비염과 축농증을 잘 치료를 하면은 만성 중이염은 또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중이염이 있을 경우에 그 소아가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서 만약 있다면 비염과 축농증을 깔끔하게 치료를 하면 만성 중이염 또한 치료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아이들이 중이염이 있을 때 나타내는 증상 중에서 부모들이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가 보통 코감기를 너무 자주 앓는다든지 아니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다든지 혹은 너무 TV를 가까이 보면서 오히려 볼륨은 너무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자그마한 소리를 잘 못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무시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아이의 발음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부정확하다 그렇게 생각되시거나 그리고 또 아이가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지 귀를 자주 뭔가 불편해하면 자꾸 만진다든지 그러면은 일단 한번 중이염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성 중이염일 경우에는 이 귀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염증이 있어서 뭐 물이 나온다든지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바로바로 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이 만성 중이염일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함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가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 정도는 그러려니 넘어가면서 아이가 크게 엄마한테 뭐 불편하다든지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한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만성 중이염이 오래되게 되면 청력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잘 관찰을 하셔서 그래서 올바른 치료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